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반향이 커지고 있는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그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합니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부수사 반장이자 여의도 흥신소 소장이자 그리고 정적들을 피로 파괴시키는 입으로 피로 파괴시키는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봉주 17대 의원입니다. 현 백수. 그리고 의원님,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의원님과 함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피로 파괴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피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맛이 간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정신적인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피로 파괴, 비접촉 폭발. 망연자실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구라로 폭력을 쓰지 않고도.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마 17대 선거를 경험하셨으니까 이런 얘기가 온 것 같은데, 정말 그리고 이제 곧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것 같습니다. 17대 선거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거 대전.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이 많네요. 우선 일반인들은 사실 선거를 직접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투표하고 말지. 그렇죠. 현장을 뛰어본 분으로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선거 현장의 뒷이야기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선거가 13일 아닙니까? 13일 동안 실제 후보자들은 한 서너 시간 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은 앉아서 버티는 거고 후보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기대 잔거 합쳐가지고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그전에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인터넷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요즘은 이메일 관리하고 뭐 자기 홈페이지 관리하고 블로그 관리하고 할 일 더 많군요. 그렇죠. 누구를 맡기지 않고 이제 트위터까지 있잖아요.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녁에 술이 잔뜩 취해갖고 들어가갖고 돌면서 인사하면서 술 받아 마시니까 전 선거 때 술 받아 마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술이 취해갖고 들어가갖고 블로그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한 2-3시쯤 자요. 2-3시쯤. 그것도 뭐 내일 기획하고 선거 때 보면 후보가 기획 다 해 거의 다. 어디 기획사 맡기고 그래도 자기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럼 한 2-3시간 자는데 이제 독이 오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이 오르니까 점점 더 잠을 안 자요. 날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걷다가 좇는 걸 실제 느껴요. 걷다가 실제 존다? 서 있으면 무조건 졸아요. 서 있으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서 있으면. 그래서 어디 의자에 앉으면은 못 일어날 정도로 쓰러져요. 그래서 후보들은 무지하게 피곤하고 신경이 무척 날카로워져 있죠. 아니 그 정신으로 토론회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 방송들 이런 데서 뭐 토론회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1시간쯤이니까 그리고 토론회 자신 없어갖고 이게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토론회 들어오면 상대방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이 캔슬되거든요. 전 주장하죠. 끝까지 나 혼자라도 나가서 떠들겠다. 그렇죠. 1시간 카메라 대주면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 취소하니까 못 나가요. 그래서 못 나갔어. 그리고 무척 날카로워져 있어서 후보들이 막 신경질을 많이 내요. 가족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도 내고 뭐 선거운동원들한테도 내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등 돌려요. 13일 동안 후보인데 욕도 못하고 막 이건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홍보물 만들어 오라고 그래놓고 만들어 오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자기가 해놓고 온 사람들한테 다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기는 사람이 평상심을 딱 유지하고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6-7일 정도 지나면요,
두세 시간 자면 얼마나 얼굴이 피곤해 보이겠어요.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피곤해 보여서 표가 안 온다는 표현을 해요. 사람들 보면 인상도 좋고 좀 활달하게 웃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 신경이 날카로워진 게 아니니까 인상 빡빡 쓰고 그리고 지하철 앞에서 얼굴은 인상을 쓰면서 입만 웃어요, 입만. 그리고 악수하려고 하면 누가 그 악수를 하겠습니까? 그럼 악수를 손을 또 덜 잡아주면 더 날카로워져갖고 막 달겨들어서 그냥 악수를 해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옴찔하고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서 억지로 잡으면 성추행이거든. 그것도 모르고 가서 막 악수하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선배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13일이니까 6일쯤 하고 한 7, 8일쯤 돼서 완전히 선거운동을 빼고 하루를 푹 쉬고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초조해서 잠이 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띠 매고 선거운동을 많이 해주잖아요. 이게 숫자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당이 제법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일당이? 일당이 한 7, 8만 원쯤 이렇게 돼요. 그런데다 뭐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쯤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분들은 나가서 띠 매고 그냥 슬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되고 어디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띠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럼 또 이제 이게 감시조가 돌아다녀요. 어디 이렇게 뿌려놓고 선거운동들 어디 지역구역을 딱 주고 도는지 안 도는지 감시조가 또 돌아. 인간 간판인데. 그렇죠. 인간 간판인데. 근데 이 감시조하고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다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네, 계속. 우리가 그럼 감시조를 감시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감시조는 측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계속 전화가 오죠 지지자들한테. 왜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안 보이냐. 뭐 한나라당은 4명씩 다니는데 당신들은 어디가 있냐. 그럼 이제 또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럼 또 감시조로 조져. 그럼 돌아서면서 아이 새끼야 선거 끝나면 이제 너 절대 안 도와준다. 그게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 때 되면 자 여성 선거운동원들 당원 중에서 뽑는데 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 보좌관이나 무슨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그 동책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을 뽑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큰 권력이에요. 왜 권력이냐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3, 40명이야. 일당이 세니까. 일당이 세니까. 근데 뽑았을 사람들은 동별로 서너 명, 너댓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럴 때 이 권력을 딱 이용해갖고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들 뽑아 쓰는 거예요. 이거 갖고 또 분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거 때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거기엔 탈락된 사람들이 싸우는 거 조정하랴. 우리 선거운동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나눕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뭐 그 아침 9시서부터 혹은 아침 7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다. 10시간이다. 그럼 그걸 반반 나눠요. 그럼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 하다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야, 이 후보자 정말 짠 놈이다. 반밖에 안 줬다고. 또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정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때 그런 거 갖고 골머리 앓고. 또 하나는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이지만 상대방 선거운동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잡으러 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이른바 체증조. 증거를 채집하는 거죠. 파파라치네요. 예, 파파라치죠. 그래갖고 녹음 24시간 따고 그 다음 비디오 다 찍어놓고 무슨 헛소리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보낼 수 있는 일이 있나. 이렇게 체증조에 신경 쓰는 사람들 다 떨어져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아, 자기 선거운동에 신경 안 쓰고 남 잡으러 다니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체증조를 이렇게 딱 맡겨놓으면 똘똘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잡아내면 괜찮은데 대충 놀잖아요. 또 체증조 가갖고 녹음 틀어놓고 앉았고 졸면은 그 상대방 선거운동 차량은 떠났는데 자기들 자고 있으면 이상한 무슨 그런 건 녹음되는 거예요. 배추 사세요. 이런 것만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증이 잘 안 되지. 충돌은 서로 안 일어나요? 아침 지하철역에 인사할 때, 저녁 지하철역에 인사할 때 좋은 자리 잡으려고. 목은 좋은 데는 잘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길 서로 잡으려고 먼저 나가요. 그럼 이제 후보자들은 싹 나가죠. 그러면서 상대방 선거운동한테도 다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막 쓰죠. 왜냐면 남이 떡이 늘 커 보이니까 자기 선거운동원이 늘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책임져 불러갖고 너 엄마 자리 잡으라고 아침 일찍 나오라 그랬지. 너 몇 시에 나왔어? 오늘 6시에 나왔는데 5시 반에 나와갖고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느 쪽에서 봐도 다 자기 쪽이 불만스러워요.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웃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 흥분들이 되면 서너 명씩 서갖고 지하철 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누구누구 후보입니다. 한나라당 누구누구 후보입니다. 민주노동당 누구누구 후보입니다. 이게 들리겠어요? 서로 음들이 충돌해갖고. 그래서 이제 13일 중에 한 4, 5, 6일, 7, 8일쯤 쫙 들어가면 지하철 타러 올라가는 분들이 인사를 팍 써 시끄러워갖고. 이번에는 한 20명 이상이 복잡복잡한 거죠. 20명은 보통 국회의원 때도 20명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3, 40명이 한 지하철역에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명함 집어던지고 조용히 해라 그러고 아침에 그 사람들 싸우다가 이게 날새요. 물리적 충돌까지는 안 가요? 보통? 자리 싸움을 하죠. 그래서 서로 슬쩍슬쩍 밀고 그러다가 이제 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목소리로 싸워요. 목소리로. 보통. 예. 근데 제가 이제 17대 때 했는데 16대까지는 이제 돈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돈 풀리는 걸 잡으려고 다니다가 술집에서 싸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대요. 체증하려다가? 예, 체증하려고 그러다가 음식점 모았는데 상대방 당해서 비디오 찍으면 그 비디오 뺐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16대까지 이렇게 보면 주먹 다짐 사건이 꽤 많아요. 근데 17대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50배 걸리면 50배다 싹 사라졌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싹 사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증할 이유는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난 18대 때 선거 들어가 보니까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조직이 지방자치를 다 잡고 있으니까 통반장 조직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돈 쓰면요. 지역 경제가 흥청망청해져요. 금방 느껴요. 18대 선거 보니까 돈이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 이야기인데. 증거는 없는 건데 이게 느낌으로 와요. 왜냐하면 그 큰 규모의 고깃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벼랑간에 모임이 많아지고 선거 때 매출이 2배로 뛰고 그래요. 아하.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돈을 갖고 오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17대 선거 때 동네에서 이제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음식점 주인들이 야 선거면은 뭐 고무신도 주고 돈도 좀 주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갖고 선거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놨냐고 일부에서 그렇게 욕했죠. 지금은 보니까 이번 선거철에 보니까 여전히 50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인식이 돼서 슬금슬금 돈이 오가는 느낌은 나는데 우리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은 주먹 다짐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주먹 다짐은 싹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다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우리 민주당이 했다가 이게 직업이니까 일종의 13일 동안 직업이니까 민주당이 자리 없으면 한나라당 가서 또 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리고 한나라당 가서 하고 찍을 때는 어딜 찍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악수하면 눈을 찡긋찡긋해요. 나 지난번 민주당 한 거 아시죠? 그러면 예 합니다. 그러면 나 찍기는 민주당 찍어. 그러고 눈을 찡긋찡긋해요. 근데 모르죠 어딜 찍는지. 실제로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르는데 선거운동원들은 이쪽 당 저쪽 당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은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알바죠 그게. 그리고 큰 생계죠. 10만 원 근 10만 원씩 하게 되면 13일 동안이면 120, 30만 원 나오는데 그런 알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침에 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암투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암투. 동네 수준의 암투. 동네 수준의 암투. 마지막 질문,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심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민주당 입장이니까 당연히 심판할 수 있다고 하겠죠. 심판 못해도 한다 그러는 것이 뭐. 두 번째, 이거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했는데 정부나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사전할 수 있었나, 영화에서처럼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는 거냐, 네.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북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나 정보기관에서 어떻게 얻는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얻는 그분들이 이제 아마 정보기관 통해서 한미 공조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자기들 정보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취합을 하겠죠. 그게 정보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원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좀 고급 정보를 접하죠. 여당일 때보다 야당은 정보 취합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당은 늘 당정 협의를 해요.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합니다. 위원회별로. 그럼 이런 사건이 딱 방중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긴급하게 당정 협의를 해갖고 거기서 정보를 쭉
주죠.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비공개로 되어 있는 정보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주죠. 근데 거기서 얻는 정보는 외부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노출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다 얘기하죠. 특히 의원님은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아니, 난 그래서 날 정보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특히 비밀로 하자고 한 거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치는 얼굴 빨개지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정치는 비공개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 예.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럼요. 20만 명이, 자기 지역 20만 명이 내가 뽑아놓은 저 의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하는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 투표는 다 공개 투표를 하는데 인물 투표할 땐 비공개 투표를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걸 바꾸려는 사람들 없어요? 아마 그걸 바꿔야 되겠다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 저밖에 없겠죠. 좀 좋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하려고 하시죠. 아니, 진짜 그거 왜 비공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거 왜 비공개로 하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좋은 거네요. 국회의원 표결에 대한 표결을 공개하자. 모든 표를 기명하자. 입법 발의할 필요 있겠네요. 꼭 하십시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그럼 이제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하죠. 네. 그리고 정보위를 통해서 얻죠. 정보위를 통해서 얻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하고 그러게 되면 해당 관계 부처 국장 차관 이런 분들을 부릅니다. 정보를 가져와 봐라. 그 브리핑을 해라.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략 세팅을 하는 그런 의원총회도 있고. 학급회의잖아요, 학급회의. 반상회죠, 반상회.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학급회의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정보를 다 공개를 하죠. 정보를 공개하는데 예의주시해서 보는 의원들은 제가 보기엔 한 15%, 20%밖에 안 돼요. 자기들끼리 만나고 옆자리석에 앉았고 구라 떠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그다음 회의 딱 끝나면 언제 회의가 끝났지? 그러고 그 자료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딱 비치면은 진지하게. 네. 아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몰라, 카메라 계속 비춰. 몰라, 카메라 계속 비춰. 이거는 실제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 나오지 않는 대사였습니다. 대체로 그냥 정부 사이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죠. 정부 사이드를 통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뭐 정보기관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있는 거는 언론에 나가기 전에 이제 더 먼저 오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기 전에 얻는 정보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정보를 얻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 이 방중 사건은 정부도 정보를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취재되는 언론과 아마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특히 남북 간의 관계, 북중 간의 관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 정부가 중국을 먼저 만나가지고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압박을 하려고 중국을 땡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며칠 있다가 그 북중 그러면 또 자칫 잘못하면 북한 먼저 얘기했다 보안법으로 걸릴 수 있어. 중북이라 그래야 돼. 중북. 이 정상회담이 결정 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함 외교라고 좀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안함을 근거로 해서 안보를 탄탄히 한다고 그러는 핑계하에 탄탄히 해야죠, 안보는.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그랬죠.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그랬는데 외교가 있어서는 사실 북한이 한 수 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의 외교 정책을 보면서 조금 시샘말로 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잣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따를 시켰다.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의원님이 만든 용어인가요, 잣다? 잣다 우리 많이 써요, 국회의원들끼리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권 때 통미봉남이라고 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미국과는 통하고 저거 최근에 알았어요. 그 어려운 표현을 이 사람들 어려운 표현을 자주 만들어갖고 통미봉남. 북한의 그 대남 정책 아니에요? 대남 정책이었었죠. 미국과는 통하고 남측과는
하지 않는다. 봉쇄해버린다. 이번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지금 이번엔 그 중국과 이 외교가에서 이게 아주 그냥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상회담을 뭐 4시간씩 하고 완전히 공개해갖고 김정일이 그냥 그 세계 무대에 그냥 막 자신있게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면서 야, 이게 2년 동안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통미, 미국은 육자회담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계속 대화 제스처를 하죠. 통미, 미국과는 통하고 중국과는 외교 차원을 떠나서 거의 합해진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국과는 합중, 통미 합중 봉남 정책이다.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말을 만든 겁니다. 또 근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북한 측에서도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대한 그 물밑 접촉은 계속 있어 왔는데 북측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다고 계속 이명박 정권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한다. 우리가 결정하면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온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보니까 모든 주도권이 북한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내밀하게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남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개성도 쳐버리고 금강산도 쳐버리고 뭐 천안함 사건을 갖고 꽉 고립시키려고 그러니까 니네 그래 고립시키려고 그래? 우리는 중국과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저쪽으로 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사실 천안함건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의 편을 적극적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우리 언론은 선 천안함 후 육자회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것과는 다르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은 천안함이고 육자회담은 육자회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그 핵 문제조차도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그렇죠. 투트랙이었죠. 그래갖고 육자회담의 기본 전략이 투트랙이고 투트랙인데다가 점진적 접근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그랜드 샷인지 그랜드 딜인지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핵을 없애면 다 해주겠다. 아니, 육자회담이 핵을 없애는 목표로 가는 세계의 외교 대가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거 완샷에 어떻게 보냅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북한과 중국에게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미국 측에게는 뺨따구를 맞은 기억이 됐습니다. 뭐랄까 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조롱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뜻대로 잘 움직여주겠지 중국이. 근데 중국이 왜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냐 이거죠. 혼자 착각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11월에 G20 한다고 지금 거기다 또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딱 그 두 가지예요. 벌써부터 월드컵 붐을 조성했고 6월 2일 지금 천안함으로 가고 있잖아요. 6월 2일 지방선거를 완전히 잠재우려고 하고 있고 아니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 추모식인데 5월 24일 날 한일 평가전을 잡는 이 머리는 도대체 무슨 머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제가 그거 다 주장하고 다닌 겁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 내 강연하면서 그 얘기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타결된 날 보도되기 전에 국회 문화관광인가요? 그쪽에 있는 체육 관련 그 출신 의원 이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안민석 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밝힙니다. 안민석 의원이 제일 정보가 빨라요. 체육계 서울대 이제 그 중대 체육과 교수였으니까 전화 갖고 봉주영 5월 24일 날 한일전 잡힌 거 알아? 바로 그날 잡힌 거예요. 이놈들 머리 쓰는 게 이 정도 수준이야? 그 막 분통을 터뜨리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제가 전국을 돌면서 얘기했죠. 아니 정몽준 그 대표가 지금 축구협회 파워맨이니까 당연히 파워맨이죠. 수렴 청정하고 있죠. 리모트 컨트롤러 영어로. 그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죠. 그럼요. 그래서 보세요. 5월 달에 월드컵으로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6월 달에 이제 월드컵 열기 고조되죠. 천안함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고. 그럼 6월 2일 날 지방선거 누르지 않습니까? 7월 28일 날 재보궐선거 있어요. 미니 총선이라고 할 정도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걸 갖고 월드컵 갖고 그것도 죽이고 또 11월은 10월 27일 날 또 재보궐선거 있어요. 그거는 G20로 죽인다. 올해 전략이죠, 그게. 한나라당 전략.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명약 관화한 거죠.
갑자기 그 사자성어를 쓰시면서 아니 얼굴 표정이 너무 대견해 스스로. 왜냐면 여기 왔고 우리 집사람 유식한 척 좀 사자성어도 좀 써라. 어쨌든 명약 관화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안 끝났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북측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 틀었습니다. 육자회담 복귀 쪽으로 갑니다. 육자회담 복귀 쪽으로 가고 남측과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 북측에서 딱 잡고 우리 뜻대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쭉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북중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정치적 타결도 타결이지만 대련한 가서 보고 낮은 선봉 개발권을 다 중국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경제권은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낮은 선봉 개발이 되면서 중국과 경제적 교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땅은 먹지 못하지만 경제를 먹으면 그 나라 장악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동안에 북한의 경제력, 실질적 생활은 중국이 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북한이 남북 간의 교착 상태를 밀고 땡기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확 삿바 싸움에서 이긴 듯한 양상이 보이는데 이거의 귀책사인 누구한테 있냐면 현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예. 근데 우리 이제 그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이거 보도 안 한다는 거죠. 보도 안 해도 한이 TV에서 그냥 끝까지 해대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대도 별 효력이 없나요? 아니죠.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정권의 뜻대로 남북관계가 가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서 더 이상 대책이 없이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에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드가 아무것도 없다.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선 육자회담 복귀할까 정상회담 해줄까. 육자회담 복귀할까 정상회담 해줄까. 이걸 갖고 이제 약 올리겠죠. 꽃놀이 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이 천안함 사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갈 거라고 봤죠. 있을 거라고 봤는데 천안함 사태를 우리 정부가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어떤 그 지렛대로 쓰려고 하다가 역으로 당해가지고 역으로 제대로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상실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1급 쇼맨 정치인들의 실상을 좀 밝혀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쇼를 할 때가 많지 않느냐. 사전에 다 짜고 쇼할 때 많지 않느냐.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개인기 쇼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기 쇼는 2가지 정도가 있다. 2가지가 있죠. 이제 뭐 조금 확대해보면 한 3가지쯤이 있을 수 있고. 개인기 넘버원은 뭡니까? 개인기 넘버원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요번엔 눈물 흘려야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상대방이 자기 다른 정파에서 울면 눈물을 흘리면 이런 표현 쓰잖아. 악어 눈물이라고. 네.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눈물이라는 거죠. 네. 악어의 눈물이. 왜냐하면 서로 뻔히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그 노동자들 그 비정규직들 잔뜩 탄압하고 나서 무슨 조금 다른 보수 진영의 건이 있으면 그거 갖고 가슴이 아파서 운다든지 그러면 악어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제 개인기가 17대 때 어느 의원이 본회의 발언하려다가 쓰러졌어요. 생각납니다. 그게 혼절한 거예요, 혼절. 네. 그리고 17대, 18대 몸싸움 하다가 딱 기절하는 게 전국인 의원이 있어요. 팍 마셔갖고 쓰러지는 혼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입니다. 실제 혼절을 했는지 쇼를 했는지 모르지만 2번씩이나 실려나갔어요. 카메라 있을 때 없을 때요. 카메라가 있을 때 몸싸움 할 때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진 의원을 보면서 왜 고생 많다. 왜 그렇게 혼자 나가서
십자가를 지냐, 총대를 매냐, 좀 몸살이라 그래 또 감복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또 보도가 됐어요. 세 번째는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약간 구태 정치 하나인데 쭉 이렇게 점잖게 있다가 벼랑간에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럼 소리를 버럭 질러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 발언 순서도 아닌데. 내용과 상관없이.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 삼선 의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민주당도 밝혀야지,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밝혀야지. 방금 밝힌 명단은 교총 쪽에 가까운 명단이고 지금 명단은 정교조 쪽에 가까운 명단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직접 그런 대목 못 봤는데 그 전설이 쫙 퍼져요. 전설. 카메라 들이대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앞뒤도 없이. 예. 남자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지금 이제 교집하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이 여성 의원이군요. 모릅니다. 이 교집합을 제가 하나만 더 여성 의원 삼선 몇 명 없습니다. 제가 힌트를 주면 이제 찾을 수 있는데 그분이 우는 장면도 가끔씩 좀 목격된 분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넘어가시자고요. 여성 의원이 확실하고 네. 누군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럭 소리 지르는 게 또 하나의 쇼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유형별이고 네. 의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지도부도요. 네. 막 카메라 있을 때 발언하다가 카메라가 비공개합니다. 그럼 카메라가 쫙 빠지잖아요. 네. 그럼 벼랑 안에 회의가 김이 쭉 빠져요. 카메라가 없어지면 맥이 쭉 빠져갖고 발언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근데 카메라만 있으면 서로들 발언을 해.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때 오전에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찍어주거든요. 근데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쓰러질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는 게 있죠. 국정감사 때. 그럴 때 관록이 있는 의원들은 카메라 딱 대면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럼 위원장이 그건 본 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중계니까 의사진행 발언 다 찍었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시 트위터에 올리겠죠. 다시 보기로 오늘 뭐 국정감사 진행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99명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람 숫자 10명도 안 돼요.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17대 때 그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저 혼자인 줄 알았대요. 하도 언론에 자주 나오니까. 가족들이? 아니 제가 특정 방송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손석희 시선집중 최다 출연 47회 2위 출연한 사람이 23회 더블 스코어에 더블 스코어. 그때는 또 BBK라는 게 특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보는 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국회의원용 노하우. 네. 방송이 들어오면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네.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라디오 인터뷰하면 12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라디오 인터뷰는 다 여의도의 방송국에 있으니까 라디오로 하지 않고 직접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렇죠. 의원님 그게 특기죠. 예, 스튜디오로 가요. 그럼 듣는 분들이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전화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가면 음성이 좋잖아요. 또렷하게 들리고. 그럼 그거 무슨 장점이 있냐? 12분 주는데 직접 가면 미안했고 한 2, 3분 더 줍니다. 그렇죠. 15분 줘요. 노출 시간이 길죠. 네. 또 직접 가면 대놓고 공격을 못 합니다. 제가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열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진행하는 분들은 성실하게 직접 오면 좋으니까 더 자주 불러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시사방송 진행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 자주 부르는데 자주 부르는 요령이 있어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를 내가 딱 선점했고 발표하면서 이게 문제제기를 한다. 그럼 문제제기를 해서 기자들한테 풀기 전에 미리 방송국 6군데다 쫙 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날 섭외가 쫙 들어와요. 네. 2-3군데. 그럼 골라가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는데 질문지 보내드릴까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질문지 뭐 필요 있으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질문지도 안 와요. 더 좋아. 더 좋아요. 네, 작가들이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작가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들한테 그걸 알려줬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뭐합니까? 떨어졌는데. 핵폭탄 터졌네. 몸싸움이 실제
얼마나 격렬하거나 예. 혹은 카메라가 돌아간 다음에 몸싸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격렬하죠. 예. 격렬하죠. 그 막 시간이 그리고 막 몸싸움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카메라가 너무 오래 하니까 싹 빠져요. 근데 막 밀면 이 미는 사람 뒤에서 카메라 찍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럼 막는 디펜스 하는 쪽에서 딱 막는 쪽에서 의원님 카메라 딱 갔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쓱 쳐다보고 다 갔네. 그러고 싹 17대 때 재밌는 게요. 네. 몸싸움을 하는데 한나라당에 저하고 친했던 의원인데 네. 재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중간에. 네. 그러니까 보궐 학생인 거죠. 일종의. 네. 청강생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국회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질서나 룰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리 몸싸움을 해도 욕은 못 합니다. 그 멀리서 요즘 오디오가 좋기 때문에 욕하면 다 잡혀요. 멀리서 찍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의원이 그때는 자기들이 야당이었으니까 끌려 내려왔어요. 그렇게 뚱 바닥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확 하면서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내가 얼른 껴안고 귀에다 대고 방송 카메라에 다 녹음돼요. 그랬더니 딱 태도를 봤거든요. 아니 이러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욕을 하다가 욕 한참 하다가 욕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왜 그거 살려주셨어요? 그래도 타당인데 동업자로서의 동업자 의식이 있죠.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격렬한 만큼 실제 격렬한 건 아니다. 격렬하죠. 격렬한데 이제 카메라를 실제로 막 그 격렬하게 하다가 조금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 완판 그 정말로 진검승부를 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탄핵 때 이럴 때는 탄핵 때, 네. 그다음 사학법 때, 그다음에 이번 미디어법 때, 이번 미디어법 때, 그다음에 우리 17대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 특검법 때. 예, 사안이 중대하면 사안이 중대하면요. 그럼 카메라가 있든 없든 철학이 부딪히면 이거는 그 사생결단을 내는 거죠. 이거 좋네요. 철학이 부딪히면. 철학이 부딪힐 땐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재밌습니다. 운동권 출신들 왜 정치판에만 들어가면 다 망가집니까? 정 반장님도 학생회장 출신이신 걸로 압니다. 예, 근데 질문한 분이 들어가면 대부분 망가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그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네. 그 아주 격렬하게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또 사회운동 했던 분들이 지금 한나라당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정말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도 김문수 형 경기도지사하고 인터뷰도 길게 해봤는데 예. 아무리 들어도 예.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설명을 쭉 하는데 사실 자기도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한나라당 갈 때 어찌 보면 사상적으로 이렇게 전향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태의 사회 비판 의식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해외 이민 가는 분들이 그렇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이민 가는 그 날로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옛날에 그 뭐 지금 이재호나 김문수 이런 의원님 이런 분들은 네. 민중당을 하다가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나라당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싫으니까 네. 철학도 버리고 뭐도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는 그 뭐 동국고 무너지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좌절감도 있긴 있었겠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동구권 무너져서 좌절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좌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었어요. 우리는 민족주의나 이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건 무너졌으면 무너졌나 보다. 이런데 이상하게 그때 좌절 많이 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왼쪽으로 심하게 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념적으로. 네. 그 사람들 또 벼랑 하나 오른쪽으로 뛰어넘더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예. 생겨먹은 대로를 구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한나라당에 간 분들 얘기를 해보면 그때 자기가 입장을 바꿀 때 생각의 사회 비판 수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거기에 딱 멈춰 있어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미국을 2004년도에 11박 12일째 같이 갔거든요. 운동권 했을 땐 쳐다보기도 힘든 고수였었죠. 대가였었죠. 네. 큰 선배고. 미국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내공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거 90년대
뭐 심한 얘기를 해요. 미국한테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런 표현을 막 써요. 그건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저도 뭐 통역해달라고 해서 내가 제가 형님 뭐 통역해주려고 영어 배운 줄 아세요? 싫어합니다. 여기서 또 본인은 영어를 잘한다는. 그리고 싫어한데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떠났는데 미국 그 관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면 너무 좀 잔인한 얘기 같은데 해도 될까요? 네. 싫어하니까 잘 좀 봐주세요를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봐주세요. 네,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잘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에서 오랜 생활한 우리 같은 제가 열린 우리당이고 그분은 이제 또 그 같은 민주당 쪽이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어요. 그건 내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하는데 Look at me once. 그 한 번만. Look at me once. 싫어합니까 이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김 기사님이 그때 그거는 아닌 것 같네. Look at me once. 싫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근데 도대체? 누가요? Look at me once 한 분이요? 그분들 둘이 쌈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도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그분도 공개. 정봉주 자꾸만 그거 우리 당 지도부예요. 당 지도부. 네, 지도부에 현 지도부. 지도부는 여럿이 있어요. 최고위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근데 그 대권 도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실명 거명 안 되고 영어를 잘하는 분인데 하도 정말 어이없게 미국한테 이렇게 굴종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실명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죠? 왜 생각이 바뀌었나? 그래서 한나라당 쪽 보면 왜 망가지느냐? 왜 망가지느냐? 이제 그 한나라당은 뭐 대충 이제 제가 같이 생활해보지 않았으니까. 사실 김문수 지사의 이제 가까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개인적인 장점이 참 많습니다. 무척 많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진지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리사욕 없고, 없고요. 근데 없는데 이번 임기 중에 골프장 허가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 꽤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 윌셔 거기도 해줬는데 거기 사장한테 그게 아마 경기도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 스테이트 월셔인가 윌셔인가 그 사장이 비자금 조성한 것 때문에 구속됐죠. 그래서 그 사장한테 돈을 받은 게 우리 지역구에 저하고 카운터 파트너로 있는 의원이에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짐작하시면서 지금 재판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본인이 그래서 출마하시려고 골프장을 많이 허가를 해줬어요. 땡큐네요. 어쨌든 돌아서 땡큐. 그렇죠. 땡큐죠. 학생회장 출신이신데 왜 망가지냐? 그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이게 아무래도 그 환경이 변화되니까 이제 학생운동하거나 재야운동할 때는 그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일종의 보상심리인가요? 궁핍하고 그런데 안 바뀌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 언론에 노출될 때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처럼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다? 일부 진실이 있고 일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만나갖고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과거 학생운동할 때 뭐 재야운동할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을 이런 것 같아요. 그 학생운동 때는 순수하게 그 부딪히고 부러져도 자기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그 먹히든 먹히지 않든 그거를 슬로건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때 절충하고 조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학법 때 저도 그랬어요. 그 제 생각대로 하게 되면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절충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것을 변절로 보기도 한다. 그것을 변절로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생활이 변한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벼랑간의 생활이 좀 나아지고 좀 그 우아해지니까 생각이 막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또 우리가 거리를 좀 두죠.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못하신 부분이 남아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특집이 있어서 다음 주 바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요 자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자막 요쪽으로 상품은 안 주나요? 상품 하나. 뭘로 할까요?
상품이요? 네. 아니 상품 쇼. 네. 쇼 어디 갔어요? 쇼. 요분에게 리얼 브라이어티 쇼 프로 마니아 이모 씨에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어디 갔나요? 네. 상품 있다 치고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